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꼼꼼하고 세심한 신강섭 전문가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잘 쉬셨어요? 네. 아, 오늘 네. 처음 만난 것처럼 늘 네, 2부에서도. 네. 이거 어떻게 좀 어색하지 않게 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 싶네요. 우리 네, 다음번엔 한번 연구해 봅시다. 네,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저도 같아요. 제가 인사드리면서 좀 민망했어요. 네. 그 지금 화면 트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합리화하면 좋긴 한데 어떤 다른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1부에 이어서 이슈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방금 전에 1부 마지막에서 네. 백신 관련 종목들 종목들에 관해서는 조심하게 접근하자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장에서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상승해서 그런지 아니면 앞으로 흐름이 좋을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시장이 네. 좀 상승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주도주라고 많이 얘기했던 자동차 주식들이 좀 조정을 받고요. 반도체나 이런 게 상승을 하면서도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다 움직인 건 아니고 네. 바이오 주식들 중에서 좀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온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오늘 한 10% 정도 올라왔거든요. 네. 이 파미셀도 마찬가지로 어떤 백신, 치료제, 뭐 어떤 그런 부분에 이슈가 계속 있던 종목인데요. 아, 산을 크게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그렸어요. 산을 이렇게 크게 세 개를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어느 정도 저점 부근이 되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한번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의 흐름은 오늘 거래량도 없죠. 지금 본인들이 만약에 혹시나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바이오 주식 이거 다시 출발해서 다시 산 하나 더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빠져나오자. 이거 지금 기회 있을 때 손해를 조금 줄이더라도 이미 벌써 실패했고 조금이라도 좀 손해를 줄이면서 나올 수 있는 매도 마인드를 갖자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지금 헬릭스미스 뭐 이런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 중에도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반등이 좀 나올 때는 뭐 기존에 반등 나오면 또 못 팔고 또 내려가면 못 팔고 이러지 마시고 이런 잡주들 제가 잡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더니 네. 노란톡방에서 잡주가 뭐냐 도대체 그래서 잡주가 뭐예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네. 아니 샀는데 물려 있는데 올라올 가능성이 없는 건 다 잡주라고 그냥 그게 뭐 우량주건 뭐건 뭐 큰 주식이건 뭐건 그게 무슨 어디 뭐 큰 제약회사건 뭐건 아니 내가 샀는데 마이너스 10% 20% 막 갔는데 이거 반등도 없고 계속 밀리고 뭐 반등 나올 기미도 없다 다 잡주입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내 계좌에 손상을 입히는 주식들은 그냥 다 잡주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잡주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반등이 좀 나올 때 기회를 주면 좀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손해를 일부라도 좀 줄이고 나올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다는 안 나오더라도 현금화를 해야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많이 물려 있다고 하면 조금 현금화를 해서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또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약간 이제 제약주나 이런 큰 주식들 중에서 네. 아직 살아있는 모양이 보이는 게 지금 몇 개 있는데 한미약품이거든요. 첫 번째는. 한미약품도 아직 모양이 조금 살아있긴 해요. 뭔가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이제 코로나 치료제나 이런 게 한미사이언스하고 어떤 부분들이 내용이 있어서 조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기는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 호적에 나온다면 기존 여타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좀 다시 간다라기보다는 조금 모양 자체는 갈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가려고 하는 이 모양 자체가 속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좀 약간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회를 줄 때 좀 보자.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좀 해보자. 녹십자도 살짝 약간 그런 패턴이거든요. 녹십자랑 지금 한미약품이랑 좀 비슷해요. 아직 살아있어. 아직 죽진 않았는데 네. 이 부분도 이런 종목, 대표적인 종목, 대웅제약 한번 보면 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현상을 보면 되게 특이한 현상이 보여요. 이 지지선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지지선을 그냥 스무스하게 이탈하거든요. 와도 반응도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거래량도 크게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이탈하고 다시 60일선을 지금 이탈할 때도 뭐 반응도 없고 거래량도 없고 아 이거 지지선에서 그래도 기술적으로 반등이라도 한번 나오겠지 하면서 이거 기술적 매매 하시는 분들 여기서 많이 따라가시고 뭐 하실 텐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스무스하게 계속 밀려 내려오는 거죠.
이게 이제 121선을 향해서 또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한미약품이나 녹십자나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이제 여기 보면 61선의 지지가 받고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고 그런 아직까지는 살아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살아 있을 때 나오자. 살아 있을 때 죽었을 때 다 시체됐을 때 그때 어떻게 나오려고 하지 말고 살아 있을 때 반응 줄 때 그때 조금 이제 어느 부분에 손실이 있다면 좀 최대한 좀 만회해서 현금화해서 또 다른 종목 노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셀트리온도 한번 볼게요. 네. 셀트리온도 이전부터 계속 언급했던 주식이니까 이때 뭐 이거 뭐 반응 나오고 그 이후에 뭐 마찬가지 그냥 뭐 스무스하게 오늘도 떴다 밀리면서 음봉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어떤 추세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요. 셀트리온 제약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제약. 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죠. 네, 그냥 뭐 여기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이렇게 줬을 때, 그때 나오자. 그때 안 나오면 계속적으로 그냥 스무스하게 계속 이제 내려 타고 있는 거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21선 맞고 21선 꺾였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때 반응 나왔지만 이때 못 나오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이런 모양.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제 그 매니저가 동영상에 댓글 하나 붙은 거를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셀트리온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했더니 네. 그 뭐 그럼 계속 내려간다는 거냐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약간 그 어떤 부분에 욕이 약간 있던데 그래요?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사람 생각은 다 뭐 같을 수는 없어요. 네. 제 생각이 다 맞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냥 저는 그냥 단지 여러 많은 분들께 그냥 저의 의견을 참고를 하셔라라는 부분이고 판단은 각자 하시는 거고요. 이 셀트리온이 여기서 다시 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건 단지 그냥 제 의견일 뿐이고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런 부분의 차트를 보면 이게 전체적인 큰 힘 자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좀 제 의견을 참고를 하실 거면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손해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리스크가 좀 적다. 물론 이제 제가 팔아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도 뒤늦게 또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빠져나갈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경우도 뭐 많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부분까지 뭐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정책이 갑자기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부분에 뭐 계약이 갑자기 나와서 뭐 급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생긴다 하면 조금 나오는 마인드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바이오주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 현금화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오늘장 이슈 다시 이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네. 국제유가가 2년 만에 또 최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해요. 네. 정유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유가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유가가 네.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네.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네, 유가도 볼 겸 다른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선물은 오늘 미국장이 열리진 않지만 한 0.26%, 뭐 0.39%, 0.4%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뭐 달러도 지금 좀 약해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유가가 굉장히 특이해요. 유가가 지금 요게 유가인데요. 네. 유가가 조정을 보이는 조정 자리에서 갑자기 우리나라 연휴 기간 동안에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네. 오늘도 조정 없이 그냥 다시 급등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유가가 지금 60달러를 넘었거든요. 굉장히 좀 이런 걸 보면 무섭습니다. 네. 그냥 약간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움직이는 것처럼 네. 지금 시장은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언제든지 될 수 있어요.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언제든지 될 수 있고 지금 약간 유가 얘기하다가 지금 딴 데로 빠지는데 네.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년 만기 채권이에요. 네.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1.2%까지 왔어요. 네. 1.2%까지 왔고 지금 자금 동향 계속 빠지고 있고 유가 지금 급등하고 있고 구리 가격이거든요. 이거 구리 가격도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10년 만기 채권이 1% 조금 넘어갔을 때 얘기가 막 나오다가 네. 지금 얘기가 쑥 들어갔죠. 근데 지금 알게 모르게 국채 채권 금리는 또 1.2%까지 또 급등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예전에 나왔던 얘기가 지금 안 나오죠. 다른 거에 사람들이 눈이 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째깍째깍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도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된다. 실업률이 굉장히 좋아졌다. 나라가 정상화되고 그런 어떤 실적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되면은 지금 주식시장은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네. 지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뭘로 가요, 그러면? 그냥 돈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유동성으로. 지금 네. 시장은 과열이에요. 네. 과열이에요. 과열이라는 징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유상증자를 한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네, 권리락을 했는데 그 종목이 올라가고, 네. 그냥 유상증자를 해서 더 싸게 주면 어차피 오를 주식이니까 그냥 사. 그냥 눈 감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주가가 희석되고 이런 걸 보지 않는 거예요. 네. 뭐 게임스탑 이런 거 엊그저께는 그 게임스탑으로 했던 그 레빗이라는 그 커뮤니티에서 그 SLDN 그 대마초 관련된 종목들을 건드려 갖고 그 종목이 또 며칠 동안 급등을 해 한 4배, 5배까지 급등을 했다가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냥 그런 장난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과열된 시장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미국의 종목들을 보면은 그 제 친구가 막 20개씩 종목을 갖고 있는 거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네. 다 1달러짜리, 뭐 3달러, 4달러, 7달러 그런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어요. 뭐 하는 종목인지도 모르고 사요. 뭐 하는 종목이냐고 물어봐도 나 몰라 그런 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사요? 그냥 다른 사람 얘기 듣고 또 사는 얘기 거예요. 듣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이 네.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데 그 어떤 그 상황들이 조금만 어떤 부분이 생겨도 굉장히 체력이 약하고 근데 이 유가도 지금 60달러를 넘어갔는데 한 70달러가 아마 목표치일 거고 그리고 이제 실업률이나 그런 것도 지금 내려오고 있고 구리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뭐 그런 어떤 식료품 가격들도 올라가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선까지 가면 그런 어떤 충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조심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유가가 이만큼 올라오면서 다시 유가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네, SO이라는 그래도 딴 길로 종목이 세셔서 네. 제가 다시 가자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알아서 네. 가주시네요. 제가 알아서 네. 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SO이라는 종목이 네. 그동안의 유가의 상승을 반영을 못 시켰어요. 계속 혼자 못 가고 있다가 네. 다른 정유주들은 좀 계속 적자를 내고 있고 현대오일뱅크나 뭐 GS 뭐 그리고 이제 SK 뭐 이런 쪽에 다 적자를 내고 있는데 유일하게 흑자 전환을 했고요. 이 S-오일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우디 회사인 거죠. 아람코가 지분을 60%를 넘게 갖고 있어요. 예, 사우디 아람코가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하는 회사죠. 예, 그 회사가 지금 지분 60몇 프로 갖고 있어서 배당도 사실 많이 하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오늘도 이제 한 7% 정도 떴는데요. 네. 사실 유가가 올라올 때 전혀 반응을 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저도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걸 추천주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오늘 7%가 떠갖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내일이 딱 떴을 때 단기 고점이 나오는 자리에서 잡게 될까봐 네. 타이밍적으로는 조금 잡아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거는 뭐 노란톡방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방송에서 그냥 눈 감고 내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워서 7%나 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약간 그 부분이 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예전에도 자동차, 화학, 정유가 이제 주도주였던 것처럼 지금 유가가 이제 60불 정도까지 올라왔고 여기서 이제 한 70불 정도까지 아마 더 갈 수 있는 계속적인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뭐 정유주의 흐름이 지금 뒤늦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조금 조정이 나오면 굉장히 빠르게 오를 수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냥 전문가님 방금 전에 S-오일에 대해서 가격 전략 뭐 노란톡에서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일단 상황을 보고 네.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네, 모르겠어서 그래요. 제가 뭐 이거를 막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7%가 떴는데 이걸 뭐 얼마 내일 조정이 어떻게 나올지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그 중국, 미국이 다 휴장이어 갖고 내일 종가까지는 뭐 흐름이 그래도 종목별로 다 괜찮을 텐데 이제 수요일 날에 이제 그 화요일 날에 미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 또 그 분위기도 봐야 되고요. 네. 물론 이제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우리나라의 증시로 봤을 때 한 목요일 정도, 금요일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을 텐데 문제는 3월 15일 날 FOMC 회의가 있어요. 네. 지금 파월이 그냥 잠깐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시장이 지금 겁을 먹어갖고 막 그렇게 막 1% 이렇게 막 변동성이 나오는데 그 FOMC 회의를 앞두고서는 시장 굉장히 조심할 겁니다. 그 FOMC 회의가 3월이 있고 4월이 있고 6월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 6월 안에 폭탄 한번 터질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이제 3월, 4월이냐, 6월이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조심조심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얘기가 긴데 이러면 이거 오늘 또 종목 상담 못하는 거 아닐 수 일단은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네. 사람들은 파월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2%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테이퍼링 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실업률이 아직까지는 안 좋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할 생각이 없다.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2%가 넘어갔을 때 그리고 실업률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 좋아졌을 때 그때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라고 한 번에 발표를 하면요. 네. 주식 시장은 난리 납니다. 그걸 누가 받아주나요? 그 상황에서. 돈을 뺀다는데. 그래서 훈련을 미리 해요. 훈련을. 시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거는 아마 그 파월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가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실업률이 아직까지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지표가 좋지 않았을 때 먼저 얘기를 한번 할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 계획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할 거고 그럼 시장은 한번 폭락을 합니다. 놀래서. 그러면 다시 명분은 지금 당장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지는 않아. 라고 다시 시장을 진정시키고 또 다시 시장이 그거를 안심하고 또 다시 올라오면 어느 정도 또 적정한 시점에 다시 한번 또 그런 얘기를 흘리고 이렇게 시장을 적응을 시키면서 훈련을 미리 다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하고 나서 테이퍼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 한 번에 그냥 쉽게 내가 인플레이션 지표만 보고 있으면 그 시장의 하락을 피할 수 있다. 내가 그 실업률 어떤 지표만 보고 있으면 그 시장의 하락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그런 쉬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뭐 해서 시장을 폭락시키고 망가뜨리고 이렇게 되지 않고요. 그거를 미리미리 좀 약간 훈련을 미리미리 시키고 적응을 시키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그런 폭락이 맞는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주긴 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폭락을 맞으면 본전 찾으려고 주식해야 돼요. 예. 그냥 가고 있다가 폭락 떨어지고 기다리면 올라오죠. 그럼 또 내려가요. 예. 그냥 계속 본전 찾으려고 주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하락을 피하면 수익을 내고 다시 수익 실현을 하고 기다려서 다시 하락해서 사고 이런 어떤 훈련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가만히 있다가 하락을 맞아도 다시 뭐 제자리에는 오지만 그냥 본전 찾으려고 계속 주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좀 공격적인 어떤 매매보다 조금 약간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유가의 상승을 좀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현대차가 어제 걸어다니는 로봇 타이거를 유튜브로 처음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현대차 로봇 사업에까지 확장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대차가 네. 그 어떤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자동차 50%, 그리고 이제 도심항공 30%, 로봇 20% 이렇게 이제 미래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네. 굉장히 현대차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거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 사실 지금은 좀 말이 안 되는데 그 핸드폰 하나 만드는 애플 따위가 현대차를 감히 우리 현대차한테? 감히 뭐 정보를 노출했다 뭐 이러면서 네. 얘기할 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지금은 물론 애플이 뭐 훨씬 더 크지만 어떤 그런 야망은 네. 현대차가 훨씬 크지 않나. 예, 근데 물론 뭐 애플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나라 회사니까 현대차를 응원하는 거고. 네. 근데 그런 어떤 로봇을 이제 그 회사를 이제 제일 큰 회사를 인수해서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좀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 로봇이 이제 그 모빌리티, 그러니까 바퀴로 달리다가 네. 이제 지형을 만나면 걸어가기도 하고 그냥 그런 어떤 로봇이 이제 인명을 구조할 수도 있고 어떤 물류에서 많이 쓰일 수 있거든요. 사실 로봇이 가장 먼저 쓰일 수 있는 데는 스마트 팩토리 이제 공장에서 쓰일 수 있고 네. 물류에서 가장 먼저 쓰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로봇 쪽의 산업이 좀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저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주식들 또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그 로봇과 관련된 회사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현대차의 어떤 이슈에서 지금 애플이 뭐 계속적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좀 약간 반전되고 있어요. 애플이 현대차를 거부한 게 아니라 현대차가 애플을 거부했다라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반대로요? 예, 반대로. 예, 그러니까 애플은 차를 만들 수 없어요, 어차피. 네, 현대차는 지금 전기차 플랫폼까지 만들었거든요. 2월 23일 날 발표를 하거든요. 네. 애플은 그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넣는 그 차를 만드는 회사가 필요해요. 일본이랑 지금 뭔가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에 집중했다가 경영진이 판단을 잘못해갖고요. 지금 전기차를 아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디젤 뭐 차가 흥행을 할 때도 하이브리드에 집중을 해서 못하더니 이번에 전기차도 자기네들은 나중에 올 줄 알았어요. 그게.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어서 너무 많이 처져 있고요. 그 애플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전기차는요. 그냥 내연기관 대신 배터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냥 껍데기는 내연기관이랑 똑같은데 배터리를 넣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현대차가 지금 만든 거는 차원이 달라요. 다음 주에 나올 게 전기차 플랫폼이에요. 그냥 바퀴와 배터리가 그냥 깔려 있고 거기에 그냥 차체만 씌우면 그냥 차가 되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인데 이걸 지금 만든 회사가 현대차하고 네. 폭스바겐하고요. 그리고 한 군데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세 군데밖에 회사밖에 없어요. 아, GM이요, GM. GM, 폭스바겐, 현대차밖에 없어요. 근데 애플이 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 그 세 개 회사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폭스바겐은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예, 공장이 없고 자기네 물량 그거 하기에도 바빠요. GM은 부품의 어떤 그런 계열, 수직 계열화 그리고 부품의 어떤 조달이 그게 쉽게 안 돼요. 현대차는 반면에 밑에 현대모비스가 있고요. 현대위아가 있고 그 밑에 여러 뭐 세종공업, 성우하이텍, 뭐 무슨 상신브레이크, 뭐 평화전공, 뭐 여러 우리나라의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많아요. 그 미국의 그런 어떤 엘러베마 그리고 조지아주 이런데 공장이 나가 있고요 이미. 거기에 그 예하 부품사들이 전부 다 따라갔어요 거기에. 네. 그래서 조지아주에서 그 애플이 기아차랑 뭔가 한다고 할 때 뭐 구형테크, 뭐 상신브레이크 뭐 그런 회사들이 막 날아다녔거든요. 거기에 같이 따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애플은 할 수 있는 회사가 현대차밖에 없어요. 예, 근데 현대차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설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애플에서 하고 이제 하청업체 취급을 하니까 그냥 현대차에서도 딱히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현대차에서 거부했다라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현대차 그룹 자체는 그 어떤 로봇, 어떤 그런 뭐 도심항공 사업, 그리고 자동차, 전기차, 플랫폼도 지금 굉장히 앞서 있고 지금 굉장히 흐름은 되게 좋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굳이 뭐 애플 때문에 주가가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어떤 그 시장의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뭐 애플 아니어도 이 정도 주가에서 뭐 크게 목표가 내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좀 약간 컨센서스로 좀 약간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자동차 주식 갖고 계시는 분들 사실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 주도주 쉽게 바뀌지 않는다. 아, 2차 전지 주도주라고 하는데 2차 전지 왜 2차 전지 어디에 쓰냐 그거. 자동차에 쓰려고 하는 거고. 아니, 반도체 왜 부족하냐. 자동차에 들어가니까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산업의 중심이 지금 자동차 쪽이기 때문에 뭐 현대차나 뭐 그런 부분들의 애플의 이슈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 뭐 로봇도 하고 굉장히 발전하는 가능성이 많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로봇 사업까지 진출한 현대차의 전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플이 후회할 날이 이제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추이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신강섭 전문가의 추천주 리뷰 시간입니다. 포트폴리오부터 보고 올게요. 네, 신강섭 전문가의 보유 종목입니다. 세종공업은 수익률 9.7%, SFA 반도체 35.93%, 3기는 마이너스 1.11%, 메이크 머티리얼즈 13.85%, LG는 6.31%. 다음 볼게요. 현대글로비스 마이너스 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이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지금 종목 상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오늘은 가볍게. 네, 가볍게 하겠습니다. 화면 네. 한번 보여주시면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2월 달이 지나고 나서 3월 초부터 좀 약간 보수적인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현재 지금 포트에 보시면은 그 비중 자체가 네. 이제 좀 나눠져 있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스가 SF의 반도체하고 같은 업종이거든요. 그냥 잘 가는 종목만 갖고 간다. SF의 반도체는 그냥 보유하고요. 네. 레이크 머티리얼스는 매도하겠습니다. 매도하고 그리고 좀 큰 종목으로 바꾸려고 해요. 왜냐하면 큰 종목들은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좀 끝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나스닥이 폭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에 혼자 막 개파락으로 5% 7% 이렇게 떨어져서 시작하지 않거든요. 네. 뭐 LG 같은 종목도 나스닥이 폭락을 해도 그 다음 날 뭐 한 2% 정도 하락할 때 충분히 한호가에 다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좀 큰 종목들로 좀 바꾸려고 하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스는 내일 그냥 종가로 그냥 정리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스는 그 20% 비중으로 지금 갖고 있는데 그냥 절반은 시가에 팔고요. 그 10%는 글로비스를 사겠습니다. 시가에. 글로비스를 사고 종가까지 갖고 있던 10%는 그냥 현금 보유로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공업 그냥 관망하고요. SFA 반도체는 계속 끌고 가고 3기 가져가고 LG 그대로 갖고 가고요. 그 글로비스는 2배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예요.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빨리 정리해 주셔서 네. 제가 정리가 어렵네요. 네, 네. 일단은 강한 종목은 끌고 가고 약한 네. 종목은 매도하는 걸로. 네, 같은 네. 업종에서 두 알겠습니다. 종목을 지금 다 갖고 가기보다는 강한 종목만 끌고 가고 약한 종목은 매도해서 종목을 다른 쪽으로 좀 대형주 쪽으로 옮기자라는 게 지금 전략이고요. 그게 이제 3월 달에 어떤 부분에 3월 달 초나 3월 중순 정도의 조정을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어떤 전략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세세한 종목 가격 전략은요. 노란톡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000004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도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네, 첫 번째 분은요. 진동, 삼성전자 우선주 74,4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종가 살펴보면요. 1.62% 상승하면서 75,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이제 종목을 어떻게 본다기보다 네. 우선주를 하셨기 때문에 네. 우선주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종목이야 뭐 어차피 아실 거고 삼성전자 오늘 볼게요. 차트 보시면 삼성전자 3% 올랐어요. 네. 84,200원이에요. 오늘 3% 올랐죠. 네, 삼성전자 우는 오늘 1.62% 올랐죠. 반밖에 못 올랐죠. 네. 이 우선주는 그냥 배당을 좀 더 많이 준다라고 하는데 우선주와 보통주의 괴리율이 별로 크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8만 원대, 7만 5천 원대. 이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네. 보세요. LG 한번 볼게요. LG 오늘 0.45% 빠졌죠. 지금 10만 9,500원이에요. LG. 예, LG 우선주 한번 볼게요. LG 우선주. LG는 10만 LG 우선주 7만 5천 원이에요. 네. 예, 괴리율이 크죠. 오늘 2.18% 올랐어요. 물론 그 전날에 LG가 오를 때 이게 안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반영을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LG는 10만 원대, 11만 원대 7만 5천 원. 괴리율이 크다. 삼전은 8만 원대 7만 원. 예, 괴리율이 작다. 네. 이 우선주는 괴리율이 커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배당을 비슷한 금액, 조금 더 주는 금액으로 봤을 때 시가 배당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예, LG 같은 경우는 보통주 11만 원짜리를 갖고 있어도 2,200원을 주는데 이 LG 우선주를 갖고 있어도 2,250원을 준다. 항상 더 높은 금액을 줘요. 주가는 더 싼데. 그러면 은행에 저금한다라는 그런 개념 그리고 그 배당률에 대한 어떤 퍼센테이지를 보면 이 우선주를 살 만한 값어치에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네. 일단 종목이 나쁘진 않고요. 네.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게 안 좋아서 뭐 매도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네. 그 부분을 알고 하셔야 된다. 다음부터 우선주를 하실 때. 그러니까 우선주를 그냥 눈 감고 막 하시면 안 되고 보통주하고의 괴리율을 보고 배당을 어느 정도 금액을 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어떤 개념에서 하시는 게 낫고요. 근데 일반적인 다른 종목들의 우선주들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비싼 거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삼성중공업. 네. 삼성중공업 6,670원이죠. 삼성중공업 우. 삼성중공업 우. 네, 31만 9천 원이에요. 그냥 세력들이 끌어올린 거고요. 이거 뭐 그냥 미친 거죠. 이거 그냥 게임이죠. 예, 6천 원짜리의 주식이 31만 9천 원의 우선주. 이게 무슨 차이냐? 똑같은 회사예요, 그냥. 더 싸야 되는데 31만 9천 원에 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사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가격이 비싸다 하면 웬만하면 하시지 마시고 가격이 크게 차이가 괴리가 나서 배당을 받을 때 훨씬 유리하다 이런 종목들 하시고요. 대신에 근데 또 유동성이 별로 없는 거면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냥 보통주 하십시오. 네. 네, 결론입니다. 네. 그럼 보유 의견 주시는 건가요? 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삼성전자는 우선주랑 보통주 계류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레몬밤 님이고요. 대한광통신 4,07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 살펴보면 1.44% 오름세 보이면서 3,87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질문자님 조금 수익 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수익 보고 계시면 그냥 지금 제가 재무제표 보고 있고요. 죄송해요. 손해 보고 계시네요. 네. 손해 보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네, 레몬밤님. 일단은 네. 그 회사는 좀 적자 구조예요. 지금 네. 화면 보여주시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일단 적자로 지금 회사는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재무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뭐 적자다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종목이 이제 그 광통신 5G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좀 움직였던 모양이 있고요. 지금은 사실 그렇게 움직이거나 크게 하락하거나 그런 어떤 모양은 아니어서 뭐 당장 뭐 그냥 매도하자 이런 의견은 아니고 일단 보유 의견 드리는데요. 네. 일단 좀 탈출하려고 노력을 해보자. 네, 5G 중에서도 좀 괜찮은 종목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떤 광섬유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이나 어떤 5G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들썩들썩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런 시장 관심에서 좀 벗어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겁을 먹고 있다. 그냥 옛날에 그런 어떤 조그만 주식들이 막 움직이고 이런 시장이 이제 아니에요. 이제는 뭐 제자리에서 떨어졌다 다시 제자리에 오고 이런 등락폭이 이렇게 예전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조그만 주식들이 막 시세를 내고 막 그냥 눈 감고 막 찍어도 막 올라가는 이런 시세가 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우량주나 아니면 좀 갈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특별한 있는 종목들로 좀 교체를 해보자. 일단은 좀 빠져나오는 거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레몬밤님께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현희군 님이시고요. 동아화성 15,878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볼게요. 동아화성은 2.75% 상승하면서 14,9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동아화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동아화성은 네, 흐름 좀 괜찮고요. 네. 이게 지금 애플 관련주로 묶이면서 조금 많이 올라왔는데 자동차 부품하고 이제 그런 어떤 관련된 주식 종목으로 묶였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도 괜찮고 흐름도 괜찮고요. 이 종목 좀 관심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박스권 상단과 지금 이 박스권 하단을 옆으로 기면서 지금 흐름을 만들고 있거든요. 여타 지금 다른 자동차 주식들하고 흐름이 비슷해요. 뭐 현대차나 뭐 현대모비스나 그런 어떤 차트의 흐름처럼 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종목들이 또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요 하단 기준 잡고선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회사 나쁘지 않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희군님 동아화성에 대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미여왕님이시고요. 대웅 51,600원, 비중은 13%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대웅은 0.69% 내림세 보이면서 43,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대웅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웅 이거 안타깝죠. 네. 네. 지난번에도 대웅제약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웅제약이나 대웅이나 별반 다를 게 없고요. 지금 그냥 스무스하게 계속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고 네. 전혀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네, 좀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반등이 나올 때가 됐는데 반등이 지금 계속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돌발적인 이슈나 그런 부분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지금 파는 것도 사실 좀 의미가 없어 보여서 지난번에 대웅제약도 좀 난감한 상황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약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요. 네. 전반적인 시장의 조정이 나올 때는 반등 자리고 뭐고 없어요. 그냥
더 많이 밀립니다. 이런 종목이. 내려가다가 언더슈팅으로 더 많이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괜찮을 때는 좀 기다려보고 반등 나올 때 좀 도망 나오려고 노력하시고요. 시장이 내려가는 상황이 되면은 그냥 눈 감고 이건 팔아야 됩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미여왕님의 대응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하시되 조정이 나올 때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MJ님이시고요. 세운 메디칼 6,71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살펴볼게요. 세운 메디칼은 8.59% 오늘 급등하면서 7,33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분은 정말 수익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 종목 지금 그 의료기기 그 업체인데요. 예전부터 제가 거래 많이 했었고요. 이게 지금 주사기 때문에 지금 약간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근데 볼린저밴드 상단이잖아요. 볼린저밴드 하단이잖아요. 지금 상단을 뚫지 못하고 앞에서도 윗골이 계속 맞았거든요. 지금 이게 옆으로 지금 기면서 그 우리나라 백신 들어올 때 주사기 부족 이런 거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슈를 기다리고는 있는데 시장이 하락하고 시장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좀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장 오를 만한 이슈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백신 맞고 있지 않잖아요. 백신을 맞아야 주사기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는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주사기 관련주. 네, 네, 주사에 라파스. 관련 다른 종목들. 네. 라파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라파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흐름 뭐 계속 똑같이 이제 만들어 가고 있고요. 뭐 흐름은 지금 괜찮고요. 네, 그리고 서린바이오. 네, 종목도 서린바이오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 일단 그 세운 메디칼도 만약에 수익 중이시면은 네. 많이 없으시면 비중이 많이 없으시면 비중은 10%세요. 네, 10%시고 뭐 부담이 없으시면 좀 지켜보시되 좀 플러스에 줬으면 좀 시장 조정받고 이런 상황 나올 것 같으면 조금 어느 정도 좀 지금 볼린저밴드 상단이거든요. 내일 만약에 이게 위로 그냥 열리지 않으면 또 다시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서 비중 조절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고 이슈도 있다. 백신 들어올 때 한번 뭔가를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조심을 하시되 뭐 당장 뭐 지금 팔아라 뭐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좀 지켜보고 물량 조절만 잘 하자. 그리고 이제 그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거에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MJ님의 세운 메디칼에 대해서 시장이 조정받을 때 비중 조절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응실님이시고요. CJ 대한통운 18만 1,0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볼게요. CJ 대한통운 오늘 보험 마감하면서 17만 3,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CJ 대한통운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CJ 대한통운 요즘에 그 네. 택배 관련주들이 물건이 그렇게 많이 택배가 그렇게 많이 하고 막 하는데 이 종목 왜 못 갈까요, 이거? 왜 못 갈까요? 그러게요. 왜 이 못 가요? 택배 회사의 구조가 네. 물량이 많아지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물량이 많아진다고 수익이 괜찮아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인 큰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장기 투자를 해갖고 이게 지금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셔서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 재미없다 이거. 예, 재미없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여기에 올랐던 거는 단가 인상 이슈가 있어서 이거는 지금 뭐 물량이 많아서 호황이다 다 필요 없다. 단가가 올라가야 된다. 그냥 단가 인상이 나와서 이게 한번 이렇게 올랐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냥 뭐 또 얘기가 없으니까 쭉 밀려 내려온 제자리로 다시 밀려 내려왔거든요. 다음번에 단가 인상 얘기 나오면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 하자. 재미없다. 네, 이 종목 지금 뭐 계속적으로 이게 뭐 많다고 해도 택배주가 어떤 시장의 주도주가 되거나 이런 거를 제가 역사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냥 사이드에 있는 주식들은 그냥 좀 정리하시고 주도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전만 찾자. 네. 네,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반등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스마트님이시고요. 프리엠스 18,5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종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프리엠스는 1.71% 오름세 보이면서 17,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뭐 네. 건설 장비, 뭐 자동 제어기계, 뭐 이런 것들, 뭐 농기계, 뭐 전기 배선 어떤 것들도 해갖고 뭐 옛날에 대북 테마로도 한번 걸린 적이 있고요. 뭐 현금 인출기나 뭐 티켓 발권기, 뭐 이런 금융 자동화 기기 뭐 사업 이런 어떤 기대감도 있어서 예전에 뭐 남북한 뭐 화폐 통일을 뭐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전에 흐름이 좋았을 때 이게 남북 테마로 좀 묶인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거 이재명 테마주로 묶여갖고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이걸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보시고 사신 것 같지는 않고 이재명 테마주 보시고 사셨을 텐데 만약에 이재명 테마주 보시고 사신 게 아니라면 당장 파셔야 되고요. 그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사신 거기 때문에 이재명 테마주를 가지고 사셨으면 그냥 이거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그냥 선수의 영역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혼자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파시는 게 맞고요. 이거는 이런 이재명 테마주, 대선 테마주 이런 것들은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해서 넘어갔고 이거 끝났거든요. 한 파동 끝났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만들어서 선거할 때쯤에 대해서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치고 가기는 힘들고요. 지금 이재명이 대선 선두 그냥 뭐 거의 독보적으로 치고 가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뉴스가 있을까요? 지금 그런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거보다 사실 지금 당장 더 좋은 뉴스가 있으려면 경선에 당선을 해야 되는데 그 경선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 이거 계속 흘러내릴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대선 테마주들은 그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 하셔야 되고 이제 경선이나 될 때쯤 돼야지 이제 아마 움직일 거예요. 이재명 대선 테마주들은 추세에 살아있는 종목만 건드리시고 이렇게 시세 이미 나갔고 꺾여 있는 종목들 건드리지 마시고요. 이게 좀 시간 걸립니다. 일단은 가지고 계시면 이거 평단가 얼마인가요? 지금 18,500원이요. 18,500원이면 사실 이거 빠져나올 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빨리 나오려고 하시는 부분으로 집중하셔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본전되면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본전 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릴게요. 화이팅! 바로 다음 분은요. 주린이 님이시고요. A프로 제작진분들이 제가 이러면서 시간 까먹는다고 죄송합니다. A프로고요. 46,55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A프로 0.68% 오름세 보이면서 44,6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은 종목 괜찮습니다. 이게 그 LG화학이랑 GM이랑 네. 그 합작법인을 만든 회사에다가 그 뭐 2차 전지 활성화 공정장비 뭐 납품을 추진하는 회사고요. 네. 지금 여기 사이드에 지금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었거든요 예전에요. 근데 지금 회사 뭐 주가 흐름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좀 거래가 붙으면서 추세를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지금 일단 살려는 놨거든요. 회사의 그런 어떤 그 이익이나 뭐 이런 매출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적자 회사는 아니고 좀 시장에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재무 구조도 괜찮고요. 안정성 비율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영업이익률도 한 8% 정도 되니까 뭐 나쁘지 않고 일단은 이 매수가 얼마인가요? 지금 46,550원이요. 비중은 46,550원이요. 10%였습니다. 10%. 네. 10% 정도면 한번 들고 가볼 만합니다. 네, 일단은 뭐 미래 성장성 보고 좀 대신에 이거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지 말자. 지금 1파 여기 하락했죠. 옆으로 기고 있는데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나서 한 번 더 밀리면 하락 목표치가 여기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부로 막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좀 이후 과정을 여기서 이겨내고 올라오는지를 좀 지켜보자. 그래서 관망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주린이님의 A프로 종목에 대해서 신규 상장주지만 미래 성장성이 좋다고 해주셨고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허곡님, 클라우드 에어고요. 1,990원, 비중은 2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 살펴보면 5.68% 오름세 보이면서 1,86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클라우드 에어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예전 CTL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결론은 이게 지금 손을 너무 많이 타고 있어요. 이 종목이 뭐 탄소 배출권의 테마로도 들어갔다가 네. 일단 기술적 흐름 좋아 보여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약간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게 비트코인 관련주에도 들어갔다가 뭐 탄소 배출권 관련주에도 들어갔다가 뭐 차량용 사실 LED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손을 너무 많이 타고 있거든요. 근데 핀테크에도 진출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냥 기술적으로 차트만 보고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박스권 여기서 지금 지켜주고 있거든요. 하단에서 지금 여기 보면 60일선을 맞고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 흐름에서 이 부분을 지지하는지를 잘 보고 그리고서 이제 그냥 기술적으로 대응하자. 이 종목은 사실 그냥 기술적인 영역이라 뭐 잘 보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은 요 부분 그냥 먼저 말씀드리면 그냥 2,200원 정도 오면 또 다시 내려올 확률이 많고요. 이 정도 밑에 가면 또 받아줄 확률이 많은데 이 부분을 언제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게 탄소 배출권으로 사셨는지 아니면 비트코인 관련주로 사셨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걸 목적으로 사셨는지를 좀 명확히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흐름을 한번 보시면 뭐 잘 모르겠다 하시면 박스가 상단에서 그냥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클라우드 에어 종목에 대해서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분은 로얄님이시고요. 진원생명과학 25,0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진원생명과학은 3.01% 오름세 보이면서 17,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진원생명과학 뭐 기타 지금 코로나 관련주, 치료주 뭐 다 예하 다 똑같습니다. 이거 그냥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다 비슷한 네. 모양이고요. 대웅제약 뭐 다 똑같은데 이거는 대웅하고 대웅제약하고 또 얘기가 다릅니다. 이거는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올라왔고요. 이거 당장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빨리 매도하세요. 네, 당장 매도하세요. 그래도 다음 종목으로 더 큰 수익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분도 좀 불안하긴 한데 깜짝선님이시고요. 동구바이오제약 25,600원, 비중이 굉장히 크세요.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종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동구바이오제 5 상한가 기록하면서 33,0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동구바이오제약 예전에 한번 네. 의뢰 한번 해주신 적이 있으셨을 때 한번 방송에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네. 이 종목 회사 괜찮고요. 보시면 주가 흐름 한번 보세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주 다른 제약자들하고 좀 달라요. 이건 손을 안 탔고요. 이 회사가 그 지노맨 컴퍼니라고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하는 그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상장을 해갖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 지분 가치도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피부과 처방 1위고요. 비뇨기과나 이런 처방에도 되게 좀 강자로 알려져 있고 EPS가 1,572원이에요. 예, 지금 시가총액 한 3천억 정도 되고 회사 괜찮거든요. 오늘의 상승은 이거 무상증자 한 주당 2주 주는 무상증자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한 건데요. 이게 무상증자 일정이 3월 3일 날 신주 배정 기준일이에요. 3월 1일까지 가지고 계셔야 되고 4월 5일 날 상장되거든요. 무상증자가 되는 패턴은 그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 무상증자를 받아갖고 주가가 싸지면 주가가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 전까지는 매수세가 붙을 거니까 이거 50% 갖고 있으신데 네. 비중 50% 갖고 있으신데 줄여야 되는 타이밍이 올라올 때 열매가 좀 잘 맺히면 또 썩기 전에 빨리 또 그 과실을 먹어야 되니까 타이밍은 지금 2월 15일이잖아요. 3월 3일 이전에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되 지금 무상증자가 오늘 나와서 오늘 상한가를 갔으니까 내일도 상승의 흐름일 확률이 많고요. 조금 내일 한번 상황을 좀 보면서 물량을 좀 천천히 줄이되 너무 급하지 않아도 되고 이거는 당분간은 조금 더 오를 확률이 많다.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잘 수익 실현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제약주들이랑은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일 지켜보면서 물량을 천천히 줄여가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꼭 수익권에 계시니까요. 더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종목 상담입니다. KN님이시고요. SG 세계물산 975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2% 오름세 보였습니다. 686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거 대선 테마주고요. 네. 이게 보통 안희정 테마, 유시민 테마 이런 것들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네. 이게 최근에 이슈를 받았던 거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그런 어떤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봉천동에 땅이 있는데 그 봉천동에 있는 땅이 주택 공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린벨트가 해제되려고 했다가 박원순 시장이 그 당시에 반대를 해갖고 이게 해제가 못 됐거든요. 근데 그 이슈 때문에 지금 사신 건지 아니면 대선 테마 때문에 사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뭐 딱히 급하게 뭐 팔자리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이슈들을 좀 보면서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그런 상황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서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저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다, 내 계좌에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요. 한번 들어오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신강섭 전문가의 노란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 제가 굉장히 마음이 급해졌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비밀번호는 000004개 꼭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네, 마지막까지. 오늘 2시간인데 힘드셨죠? 네, 오늘 좀 1시간처럼 한 것 같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도와드려서 좀 뿌듯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